작년도 이맘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25년도 한 3, 4월에는 대략적으로 톤당 6만 위안까지 내려갔고요. 26년도 4월 기준으로는 톤당 17만 위안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른 게 과거는 전기차였고 지금은 ESS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기업 때문입니다. 2차전지 하면은 많은 분들이 치가 떨릴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가지수 6,000포인트까지 많이 가지 못했던 섹터인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2차전지 주가가 최고가를 보였던 게 23년도 7월 달이었는데 그 7월 달에 서막이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부터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 자체는 이제 역사적으로 같은 패턴을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증시의 효인도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다시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의 그 이스라엘 이슈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상태고 국제 유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덧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를 많이 갔죠.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의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그 기업들의 스토리, SDI나 스토리, LG에너지솔루션의 스토리 이런 거에 많이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의 어떤 주가를 반등시키는 가장 큰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올라가는 가장 큰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말하는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스토리가 지금 주가에 반응할 정도로 우호적인가가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 자체가 2차전지가 다시 폭등 랠리의 서막인가, 그 말은 시장 자체가 다시 신고가를 가면서 만들어낸 잠재된 스토리의 연장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재료 같은 거는 사실 새로운 재료는 아니에요. SDI가 벤처에 이제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에 앞으로 한 28년 정도부터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 또 LG에너지솔루션도 LFP를 장착한 벤처형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마침 또 LG 그룹주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ESS, 우리가 2차전지 이야기하게 되면은 EV 전기차, 지금 말한 벤처나 이런 거는 전기차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트렌드가 ESS잖아요. LG 그룹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HABC라 그래가지고 LG전자는 이제 가전회사에서 B2C로 넘어가면서 HABC를 강조합니다. 냉난방 공조라 그러는데 마침 지금 또 DWC 2026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 좀 참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LG 그룹 전사적으로 HSBC 사업을 강화하니까 또 HSBC 사업은 냉난방 공조, 그리고 그거 좀 확장성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게 그룹 전사적으로 ESS랑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매칭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정적 한 방은 무슨 말이냐고 묻는다면 결정적 한 방은 시장이 만들어낸 시장의 폭등 상세에서 ESS나 전기차 캐즘에 대한 스토리가 어느 정도 색깔이 입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조금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거의 40만 원대 초반까지 홀쩍 뛰었어요. 네, 그게 이제 공모가 30만 원짜리였고 한때 2, 3년 전에 60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니까 LG에너지솔루션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제는 벤치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인데 잘 보시면 24년도 10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은 벤처 쪽으로 대략 100기가와트시 정도의 배터리 공급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나눠서 들어가는데 미국에 양산될 벤처 자동차죠. 독일 벤처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 이제 유통할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75기가와트시 정도. 그러니까 100기가와트 중에서 70%.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생산돼서 유럽에서 유통될 거는 한 30기가와트 정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한 거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에 들어가는 그 유럽 조건은 언제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28년도 8월부터. 참고로 올해는 26년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는 벤처에 들어가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29년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아직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드랍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보는데, 이거는 전기차 배터리와 자동차 완성차의 계약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동차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의 우리가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번 세팅을 할 때 7년에서 10년 정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10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이 벤처 쪽으로 100기가와트 정도의 장기 계약은 최대 203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본격적인 양산 자체는 28년도, 29년도 8월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한 번 더 각인됐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기성전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과 합류되면서 주가는 이때 크게 반응했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원력이라는 건 이제 달력 일수잖아요. 근데 그럼 23년도 4월에는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 26년도 4월은 어떤 상황이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많이 상승할 당시예요.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거는 23년도 4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중국산 그 탄산 리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ESS 배터리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서 톤당 32만 위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한 3년 동안 쭉 내려가지고 작년도 이맘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25년도 한 3, 4월에는 대략적으로 톤당 6만 위안까지 내려갔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함께하는 26년도 4월 기준으로는 톤당 17만 위안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내용은 조금 다른 게 과거는 전기차였고 지금은 ESS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계절성을 좀 가져가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기업 때문입니다. 삼성 SDI. 예, 이 삼성 SDI가 어찌 보게 되면은 지금 만들어낸 모든 스토리를 같이 이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어떤 모멘텀이라든 ES까지 보는 거죠. 제가 조금 이야기하게 되면은 삼성 SDI가 실제적으로 뭐 저도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26년도 플랜이 뭐냐면 6월 달부터 삼성 SDI의 각형 ESS 배터리 SBB 1.5가 북미 쪽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릴 때가 좀 이상하네요. 삼성 SDI의 저 인터 배터리에서 확인한 바에 마찬가지였고 그게 연말이 가게 되면은 삼성 SDI의 ESS용 SBB 2.0이 빠르면 2026년부터 또는 늦어도 27년도부터 들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여기에 이제 주말 오늘 한 번 더 기사가 나온 게 정확히 일주일 전에요. 이런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삼성 SDI도 유럽에서 생산하는 벤처 전기차에 벤처 순수 전기차에 배터리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보도 자료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자료를 4월 20일자로 어느 정도 삼성 SDI의 공식 루트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고민해 볼 게 과연 벤처는 그동안 이 벤처에 들어가는 전기차는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 쪽은 대부분 중국의 CAT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하나의 중국 법인이 들어간 배터리 동맹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일제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벤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차종이 많잖아요. 뭐 S500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벤처 예를 들어서 C 클래스라든지 이런 쪽 세단 중에서도 이제 7대 레벨이 등급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드가 C 클래스라든지 또는 SUV 쪽에 들어가는 전기차를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인데 SDI 쪽을 하지 않을까? 여기서 그럼 첫 번째 아이디어를 얻는데 SDI는 유럽에 공장이 있느냐? 헝가리 쪽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있는 거고 지금 나온 거는 공식적으로 SDI가 단독으로 벤처에 배터리 납품할지 아니면 일주일 전에 보도 자료가 나온 것처럼 실제로 거기서 JV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할지는 결정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기차 캐즘 시대에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2, 3년 후에 흐름이 되겠습니다만은 SDI가 벤처까지도 만약에 이건 어떤 배터리냐면 LFP가 아닙니다. 바로 하이니켈의 3원계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켈 함유량이 80% 넘는 것을 하이니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NCA, NCM인데 그런 밸류 체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소재 업종 중에서 LNF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도 되는 거고요. SDI 이야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SDI의 최근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단순하게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보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제가 최근에 한 달 동안에 SDI의 언론에 노출된 향후 트렌드 몇 가지를 3가지 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달 정도 전에 지금 6월 달에 26년도에 가장 핫한 기업이 뭘까요?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그래서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남습니다만 스페이스X와 배터리 협력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럼 SDI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서 ESS를 넘어서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산업인 우주라든지 로봇 쪽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SDI가 그러면은 26년도 6월 달에 북미양 각형 SBB 배터리 SBB 1.5를 이제 출하하게 되고 그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저는 실물로 다 확인해 봤어요. 3월 달에 인터 배터리 가서 거기는 뭐 조그만합니다. 노트북보다 좀 작은데 그 같은 경우 2.0이면 이건 어디에 들어가느냐?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전 세계 아마존 데이터 센터 1위 회사가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그래서 AWS의 총 데이터 센터 공급망 총괄 팀장이 삼성 SDI를 만났습니다. 이 말 자체는 일정 부분 시장에서 SDI가
아마존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구나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 전제 조건에 이런 재미난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만약에 SDI라는 기업이나 LG나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제 뭐 ESS용 배터리를 양산해서 출하한다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의 불편한 관계가 하나 있죠. 바로 공급망 재편이라는 건데 직간접적으로 여전히 지금 미국청에서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마찬가지고 일정 부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 때문에 예외 조항이 있긴 있는데 중국산 소재가 들어간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꺼림칙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SDI가 어떤 형상을 보고 있냐면 이게 인수가 거의 아마 된 걸로 있고 진행된 건 아닌데 중국계 전구체 배터리 회사 피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중국계예요. 근데 이거를 SDI가 직접 인수하려고 하는 이슈가 한 달 전에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말만 해서 삼성 SDI라는 기업이 이렇게 생긴 SBB 각경 배터리 2.7, 1.5, 2.0, 뭐 2.0 이런 거를 단순하게 제품 샘플 출하해가지고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다.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그 탈중국망을 위해서 지분을 피노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우려 자체를 뚫을 수 있고 그걸 직접적으로 빅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들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금 SDI의 너무 미친 질주가 약간의 수급적인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지금 스토리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상당히 지금의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욕심 냈을 때 뭐 최고점 70, 60, 80만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파워다 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기차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전기차는 지금 덤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언론에서 뭐 유가가 올라가지고 뭐 전기차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구매 빈도, 뭐 조회 빈도가 올라가고 실제 유럽에서 전기차의 판매량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거, 그거는 우리랑 크게 현재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그거는 중국산 전기차고 중국산 전기차의 배터리가 탑재된 등기 데이터가 되게 많은 거고요.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이런 일정 속에서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중국의 전 세계 1위 배터리 소재 회사 CATL이 실제로 차세대 배터리 폼팩트를 많이 출하한 것도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그래요. 에코프로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 탄력성이 엄청 좋았었는데 그럼 이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를 봐야 되는데 지금 2차 전지의 중심은 뭐죠? 바로 ESS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제적으로 ESS LF 배터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LNF라든지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기업보다는 조금 더 기존의 하이니켈 계열의 삼원계 배터리의 성능 강화라든지 또는 뭐라고 할까요? 효율 강화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주변 가치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용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그런 쪽에 여전히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고 되면 주가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리튬에 대한 안정적 확보를 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이는 셀 업체고요. 그게 아닌 상태로 보게 되면은 일단 소재 업종이 먼저 가는 겁니다. 이게 24년도 올라갈 때는 소재 가격, 쉽게 말해서 리튬 가격 자체가 폭등할 시대이기 때문에 리튬을 정제, 재련, 가공하는 기업들 쪽으로 주가가 먼저 갔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 자체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6만 위안에서 17만, 18만 위안이면은 2.5배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전구체를 만드는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에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또는 셀업체, SDI나 이런 기업보다는 조금 뒤질 수가 있는 거죠.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어떨까 그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이라는 건 속도의 차이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2차 전지가 아직까지 실적을 LG 에너지솔루션의 잠정치를 빼고 나면 4월 말 정도 5월 초순에 발표될 건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셀 회사들은 아직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잠정 추정치도 적자폭이 마이너스 2천억 정도 낮지 않습니까? 그건 SDI도 똑같은 거고요. 대신 소재 업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낮다는 의견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건 이제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작년 동기 대비 또는 연초 대비해서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속도의 차이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우리가 볼 때 실적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소재 업종들도 여전히 지금은 주가 눌려져 있지만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 더 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영향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의 위치와 나머지 코스피 시장에 있는 흐름. 시장 자체가 코스피 위주, 대형 주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은 오히려 코스피 패시벌 수급을 따라가는 어찌 보면 여러분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전부 다 코스피 200 종목 이내에 드는 종목들이거든요. LNF 포함해서.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있긴 있는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셀 업체는 실적 대비 모멘텀이고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소재 업종은 1분기 실적 자체가 기대치보다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니 지금 당장의
시장의 기다림의 주가의 편차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셀이나 소재보다는 그들이 만들어낸 스토리 쪽이 더 잘 움직일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까 말한 전고체도 있을 수 있고 전고체 배터리도 있을 수 있고 CNT 도전제라든지 또는 뭐 실리콘 원극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큰 행념들이 잡아주니까 어차피 2차 전지가 우리가 말할 때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처럼 실제 증가 속도가 막 더블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지진 않는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형 셀 업체들의 주가가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소재 업종들의 변동성 자체는 생각보다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이걸 1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 시즌에는 더 주가가 많이 상승할 거야. 그건 우리의 또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도 잠깐 드렸어요. 2차 전지가 막 올라오니까 다시 물론 뭐 저도 되게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나 이런 거 다 올라오는 걸 보니까 근데 생각할 때 시장이 만들어낸 하나의 수급적인 어떤 쏠림도 없잖아 있기는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전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LG엔솔 지금 다시 60만 원 갈 수 있습니까? 에코프로 갈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글쎄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는 단어보다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계산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어찌 보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의 전반적인 2차 전지 소재 밸류 체인의 바닥에서 끝까지 다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리튬 생산에서부터 재련 또 정제 모동까지 양극재, 음극재 전부 다 아우르는 기업인데 철강 업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보기에는 투자 모멘텀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게 이제 포스코 입장에서 뭐 인도라든지 기타 국가에 뭐 제철소를 뭐 건설한다든지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별도의 문제일 것 같고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대제철은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그런 모멘텀까지 붙어 있다 보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도 최근에 이제 40만 원 위로 올라오는데 일정 부분 이거는 2차 리튬 관련된 사업에 대한 흐름 자체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봅니다. 실내로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미국 1위 리튬 정제회사 알베마리 주가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5월 이건 저의 상상력인데 5월 중순 정도에 또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이춤이 뭔 상관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사실 이런 것도 존재를 하는데요. 물론 이게 5월 15일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전혀 전체 아젠다는 아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히토리오 공급에 대한 이슈가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중국이 갖고 있는 마지막 히든이기 때문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관점에서는 또 일정 부분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배터리 공급망 재편 그런 거 관련할 때 한국 기업은 여전히 반도체 소재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소재도 마찬가지고 탈중국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런 상태에서 포스코는 중장기 관점에서 아르헨티나 염호라든지 탈중국화를 위해서 배터리 생산을 공급망을 자립하고 있는데 그 중간 이벤트로 예를 들어서 미중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다면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투자 심리적인 면에서도 그런 걸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 되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는 철강 본연에 대한 사업은 아무래도 사양 산업입니다. 이게 철강 업종 자체가 중국이 완전 가격 자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데 짓는다고 해도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포커스 관점에서는 역시나 아르헨티나 염호라든지 이런 이런 투자 가치에 대한 이슈를 조금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이게 실적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랜 흐름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LG 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시장의 결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조금 더 포스코 그룹을 볼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정말 리튬 소재의 가치라든지 흑연의 가치라든지 양극재의 가치라든지 또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벤처 쪽으로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출하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스토리는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룹사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닌데 야 옛날에 내가 23년도에 포스코 홀딩스를 60만 원이나 묻혔어. 여기서 이제 매치해서 100만 원 간다는데 저는 사실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100만 원을 가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다른 종목이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히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차라리 찬물을 끼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워딩인데요. 테슬라의 전기차 실적 자체가 부진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것은 시장이 어떤 걸 포커스를 맞추는 거냐 하면 전기차 판매량 동향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죠. 왜 그러냐면 당연이란 말은 그런데 테슬라가 이제 분기 인도량이 50만 대가 안 됩니다.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볼 때 사이버캡이 나오기 전까지는 연간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50만 대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참고로 1분기 지난 1, 2, 3월 달에 1분기 인도량은 35만 건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 자체는 전기차 판매량 자체에 둔화 있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는 이미 낮춰져 있는 상태고요.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3월 31일 날 예정되었던 2026년도의 테슬라의 플랜에는 바로 옵티머스 3와 사이버캡이 출시가 있는데 3월 30일자 일론 머스크는 X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준비는 됐습니다만 옵티머스가 잘 걸어다니지만은 아직은 세상을 깜짝 놀랄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은 옵티머스와 사이버캡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2분기에 출하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또 하나가 2월 달에 테슬라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형으로 FSD를 바꾼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이번 4월 달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차 인도량에 따른 실제적으로 테슬라의 실적 컨센서스보다는 오히려 FSD라든지 FSD의 구독 모델에 대한 성과와 향후에 대한 연장성, 그 다음에 조금 더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이버캡의 출시와 옵티머스에 대한 스케줄입니다. 사이버캡이 출시됐을 때 테슬라는 완벽하게 기업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기업으로? 건수 전기차를 팔아서 전기차 대당 모델 Y 5천만 원, 대당 뭐 100대 5억 이게 아니라 오히려 FSD를 통해 가지고 사이버캡이 나오면서 구독형 모멘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앞으로 우리가 실적 모델을 갈 때는 그전 제조 기업에서 이제 플랫폼 구독형 기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FSD와 사이버캡의 FSD의 수익성 강화 속도, 그 다음에 사이버캡의 출시 시기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아마 앨런 머스크 특유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야 그럼 옵티머스는 도대체 썰이는 언제 나오는 거야, 언제 출시되는 거에 대한 이벤트는 소리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피지컬 레벨을 개변하는 옵티머스 로봇과 사이버캡 FSD 구독형 이걸 조금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제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단순하게 LG에너지 솔루션이나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와는 조금 별개로 오히려 자율주행과 로봇의 모멘텀까지 확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테슬라가 아침에 실적을 발표하면 전기차 이런 이야기 해서 전기차를 받겠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이제는 그걸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오히려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까지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실적이 전기차가 빠져가지고 국내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빠진다면 그거는 시장이 여전히 전기차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거고, 그게 많이 모으고 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잘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기차 판매량 동향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ESS 관련해서 탄산 리튬 선물의 가격에 복구되는지를 헷갈리잖아요. 당연히 답은 후반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인도량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감히 0% 정도라고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충분히 시장은 여전히 전기차 캐즘 돌파의 시그널도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고 있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IRA 보조금 자체가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은 거의 낮기 때문에 현재 올해 26년도 기준으로는 EV 쪽의 캐즘 돌파와 EV 판매량에 따른 전기차 시장의 모멘텀은 약간 간극을 두고 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에이 그게 뭐야 그러실 것 같은데요. SDI가 탑픽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도 연초부터 사실 SDI만 보고 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LG에너지 솔루션이 탑픽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LG에너지 솔루션 EV 쪽에서 계속적으로 가장 많은 수주 계약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올해 26년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룹사 차원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획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룹이 오히려 삼성그룹입니다. 시장이란 거는 똑같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ESS도 삼성이 LG보다 늦게 진출했습니다. 늦게 시작했고, 근데 확실하게 작년 9월 달부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상당히 ESS 투자에 공격적인 행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LG의 글로벌 파트너와 삼성의 글로벌 파트너를 놓고 봤을 때 삼성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벤처나 BMW, 아우디는 삼성 SDI 배터리 자체를 언제쯤 협력할까요? 그건 LG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삼성을 그 배터리 셀 밸류체인에 집어넣는다는 거고,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삼성을 그네들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ESS 배터리 셀 협창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Why? 그거는 바로 그네들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이기 때문이고, 저는 삼성전기라는 기업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 주가 수준에 놓고 봤을 때 현재 양산되어 있는 추라 스토리나 그런 걸 봤을 때 LG에너지 솔루션이
북미라든 이런 데 되게 많이 돼 있습니다만은 주가라는 거는 그것이 성장하는 모멘텀 쪽에서 가속화되는 기업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삼성 SDI 원픽을 뽑는 거고 실제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소부장에서 움직이는 주가들을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이 물론 국내 소부장들이 밸류체인이 서로 엮이긴 해요. 엮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가 올해 기준으로 움직였던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상승 탄력성이 가장 높았던 기업들은 대부분이 삼성 SDI 밸류체인에 있는 2차전지 EV 또는 ESS 관련 기업들입니다. 뭐 아마 나중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신 EDP라든지 이런 기업들 주가 자체가 그냥 간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지금의 대장주는 저는 삼성 SDI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사실 LNF 같은 경우 어느 신고가로 갔잖아요. 투자분들이 이제 지금 언급되지 않은 많은 작은 종목들도 이제 뭐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LG엔솔이나 또는 LG화학이나 LG화학도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이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마찬가지예요. 대장을 보셔야 돼요. 대장을 본다는 그 갈아타는 이 말은 아니에요. 실제 말 제가 보통 쓰는 전략인데 일단은 대장을 내가 어떤 소부장을 갖고 있더라도 SDI를 한 줄 사두세요. 예, 그래야 한 줄 산 순간부터 그게 60만 원 하자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말했던 SDI의 그런 스토리나 그걸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낙수 그런 거예요. 중간 주간에 움직이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고. 근데 지금 생각보다 시장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 흐르면 단발찌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 응급제나 CNT 도전제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새 바닥 대비해서 올해만 놓고 봐도 100% 이상 올랐거든요. 뭐 나노신소재나 제이오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WCP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확실히 작년도보다는 좋아진 게 사실이라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SDI란 기업 자체를 한 주 정도를 나의 포트에 편입을 시켜놓고 계속적으로 SDI 스토리를 좀 같이 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러면 그 기업들이 갖고 내가 포스코홀딩스가 40만 원대고 뭐 LNF나 에코프로나 이런 게 많이 물려있다 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내 종목의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내 그 종목으로 무조건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은 생각보다 그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 일정 부분 완전히 추세를 잡았을 때 피라미딩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뭐 PNT면 PNT대로 다 제가 전략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큰 틀은 이 ESS의 중심을 잡으시고 그 ESS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SDI 주가가 견조하다면 SDI가 뿜어내는 스토리들 그래서 전구체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리츠캠프 종목픽 매주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최적의 매매 타이밍 구독 한 번으로 전문가 4인의 종목 추천과 투자 인사이트를 모두 받아보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트렌드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뤄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